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NCS 실무 과목 창구사무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학습 모듈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보은정보고등학교의 교사 박진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금융소비자 보호 학습 모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 정보 관리하기고요. 두 번째는 민원 관리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컴플라이언스 적용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단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5차시에 걸쳐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이 고객정보 관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 1차시로 끝내기엔 좀 아쉽다.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루에서 2가지 차시로 구분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실무와는 때론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은행원분이 등장을 해서 시연하는 동영상을 첨부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보여드리는 그런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 모듈 3에서 9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선생님과 함께 한번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고객정보 관리하기 부분을 학습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개인정보의 종류를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있고요. 그 정보를 구분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만 실무에서 실수 없이 완벽하게 업무 처리를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제 학습 모듈 상에서 제시된 학습 목표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선생님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 화면에서 사라지고요. 선생님 손과 그리고 학습 모듈을 띄워놓고 밑줄을 치면서 선생님 목소리를 입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얼굴이 아닌 직접 손과 펜을 이용해서 목도리를 입혀서 학습 모듈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이해예요. 그래서 학습 목표 1번 한번 읽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객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정보법이 과연 어떤 법이고 그 법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 주요 용어, 그리고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를 보시면 첫 번째 줄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 등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제정이 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핵심은 요거죠.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구체적으로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가진 주체, 즉 우리에게, 즉 다른 말로 바꾸면 고객에게 이용 동의를 받아야겠죠. 자, 이 법에서는 크게 5가지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주체라는 건 개인정보를 가진 그 주체를 얘기하겠죠. 고객을 얘기합니다. 자, 먼저 1번. 고객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그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집니다. 자, 두 번째.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지 말지 그 여부. 그리고 동의를 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정보가 처리가 되면 이의 여부를 확인하고 열람을 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열람은 다 아는 내용이죠. 열람은 본다, 열어본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거나 정정하거나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에 대한 정보니까 자신이 처리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삭제, 파기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가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서 이를 당연히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갖겠죠. 이렇게 이 5가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이 법에서는 명시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권리들을 존중하고 있고요.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용어입니다. 법을 이해하려면 그 법에 나와 있는 주요 용어를 알아야겠죠.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개인정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얘기하고요. 구체적으로 성명, 이름이죠. 그리고 주민번호, 즉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개인정보라 그러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정보의 처리 부분인데요. 정보를 처리한다는 건 이 개인정보를 수집, 그리고 가공, 그리고 이용, 제공, 파기, 기타 등등등등을 우리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처리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의 주체입니다. 정보의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 자체를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박진수라는 사람의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 주체는 박진수가 되겠죠. 너무나 쉬운 용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은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누구냐? 취급하는 자는 쉽게 설명드리면 그 정보를 취급하고 처리하는 은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등을 우리는 취급자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상에 주요 나오는 용어들이고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개인정보에는 과연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무려 쭉 보시면 15개의 개인정보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약 10분에 걸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인정보에는 일반적인 정보가 있어요. 일반적인 정보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 주민번호, 운전면허 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어디서 태어났니, 성별, 국적 같은 것을 일반 정보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 가족 정보는요, 말 그대로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이나 생년월일, 주민번호 등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및 훈련 정보는 이 정보의 주체가 얼마큼 교육을 받았냐, 그래서 학교 출석 사항이 어떠냐, 그 최종 학력이 고졸이냐 대졸이냐 이런 걸 얘기하겠고요. 훈련 정보는 그 사람이 그 정보 주체가 얼마큼 기술을 갖고 있고 훈련이 되어 있냐, 그래서 어떤 면허증, 자격증, 그리고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워드 자격증을 땄다, 전산회계 운용사를 땄다 그러면은 이런 기술 자격증 쪽에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병역 정보입니다. 요거는 남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시대에는 요걸 붙여야겠죠. 주로 남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도 요즘은 군대를 가죠. 그러면 병역 정보가 다행히 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병역 정보는 군번이 뭐냐, 그리고 군대에서 근무했을 때 계급이 뭐냐, 그리고 제대했을 때 만기 제대했냐, 아니면은 병으로 제대했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나중에 알겠지만 주특기라는 거는
뭐 군대에는 뭐 여러 보병도 있고요, 포병도 있고요. 주로 군대에서 자신이 맡은 보직이 뭐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무한 부대도 역시나 병역 정보에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사항이 병역 정보였고요.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가면 부동산 정보는 여러분 다 아시죠? 부동산은 뭐 건물, 땅,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동산이라 그러죠. 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 정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 소득 정보는요. 얼마큼 그 사람이 돈을 벌고 있냐 그거겠죠. 그래서 현재 급여액이 얼마냐. 그리고 보너스를 얼마큼 받냐.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다면은 뭐냐라고 해서 그런 정보가 포함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이제 궁금한 거는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주로 사람들이 직장에 근무를 하면 우리는 근로소득, 급여액을 받죠. 그리고 보너스도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요즘은 뭐 2잡, 3잡 시대라고 해서 뭐 N잡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런 뭐 N잡 시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만약에 돈이 많다면은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부터 어떤 내가 세입자로부터 돈을 받는다. 뭐 그것도 소득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내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어떤 프랜차이즈점을 개점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그럼 뭐 사업 소득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득 정보는 특히 은행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뭐 대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신용 등급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자, 그다음 기타 수익 정보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소득 정보랑 비슷한 면이 있지만 약간 달라요. 보면은 그 정보 주체가 보험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냐, 뭐 생명보험, 건강보험 가입 현황이 이 기타 수익 정보의 대표적인 정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퇴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뭐 휴가 그리고 뭐 병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때 기타 수익 정보에 포함돼서 은행에서는 정보를 수집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 정보입니다. 신용 정보. 쌤이 위에 6번도 중요하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8번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신용이 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냐면 구체적으로 신용 등급이 나와요. 등급. 그래서 선생님이 알기로 뭐 1부터 9등급까지로 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등급은 그 사람의 어떤 뭐 재산 상태 그리고 뭐 월급 수준 같은 것도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그 사람이 신용 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대출이라고 합시다. 대출을 받았을 때 그걸 제 시간에 갚냐, 갚지 못하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용 정보가, 신용 등급이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신용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대출 잔액이 그 사람이 얼마큼 남아있냐, 그리고 지불 상황, 어떻게 갚고 있고, 혹시 연체가 되지는 않냐. 여러분 연체는 절대 안 돼요. 나중에 신용 등급이 나빠지기도 하겠지만 연체라는 건 꼭 신용 불량자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용 상태, 자신의 경기 상태에 맞게끔 대출을 받는 것도 좋은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경제 활동의 가장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얼마큼 가지고 있냐. 여러분 저당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이 저당을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채무의 담보로 잡히거나 잡히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땅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어디서 꾸고 싶다. 그럴 때 내가 가진 땅이나 건물을 담보로 잡히는 거예요. 요거 맡기고 내가 돈을 꿀게. 그냥 돈을 못 갚았을 때는 그것이 내가 꾸게 될 그 돈에 대한 어떤 담보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 기간이 임의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불 연기는 얼마큼 했는지, 미납은 했는지, 그것이 압류는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기록들을 알아보는 게 신용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정보는 고용은 알죠? 일하고 어디에 소속돼서 일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고용주가 누구냐, 그리고 회사가 어디냐 그 뜻이겠죠.
회사 주소 같은 것들을 고용 정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법적 정보는요. 이 사람의 전과 기록이 있냐, 범죄 사실이 있느냐, 그리고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있느냐, 그리고 납세 기록, 세금을 냈냐, 세금이 밀리지 않았냐, 뭐 그런 거겠죠. 뭐 그런 정보를 얘기하고요. 11번 의료 정보는 이 사람의 병력을 얘기합니다. 아픈 곳이 있냐, 그리고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냐, 그리고 뭐 혈액형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의료 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정보는요,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떤 조직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주로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직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예시가 될 텐데요. 노조에 가입이 됐냐, 그리고 뭐 종교단체에도 가입이 됐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통신 정보는 이메일, 전화통화 내용을 얘기하고요. 뭐 위치 정보는 GPS라고 그러죠. 현재 위치,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개인 위치 정보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체 정보는 내 지문, 내 홍채, 뭐 DNA, 신장, 가슴둘레 같은 것들을 신체 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항이 15가지가 개인정보의 종류였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내용인데요. 요거는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이거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고 바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는데 그냥 잘 지켜야 된다, 뭐 소중히 다뤄야 된다, 이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의 처리, 활용, 관리 등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수집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필요한 범위가 중요한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목적에 맞게끔 필요한 것만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외의 것은 절대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4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겠죠. 자, 그리고 5번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겠고요. 아까 우리 봤죠? 열람 청구권, 정보 주체의 권리 중에 하나인 열람 청구권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6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비록 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파기하고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할 때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해다. 익명이라는 건 실제 이름을 가린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은 8가지가 있었고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입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히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가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처리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집해도 돼. 하지만 이거 외에는 철저히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법령 근거가 있는지 반드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총괄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특히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때에는 분실나지 않고 도난나지 않고 유출나지 않고 위조, 변조,
그리고 훼손되지 않도록 반드시 뭐 한다?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암호화 조치를 은행이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이런 문구 때문에 회원 가입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로 요즘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이트에서 하다 보면은 주민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아요. 주로 뭐 생년월일까지만 입력한다든가 다른 정보로 대체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법정 주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고객정보 관리 업무 수행하기가 어떻게 단계가 이루어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은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뭐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겠죠. 은행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절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에 대한 누구의 동의?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겠죠. 자, 요런 세 가지 사항에 유의를 하면서 크게 5단계, 5단계로서 수행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가능한 사항을 확인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뭐 정보 주체가 동의가 확실히 있는지, 이게 법률에 근거하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겠죠. 자, 두 번째, 개인정보 수집 시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의를 구할 때 말로 하느냐? 아니겠죠. 우리가 은행 가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용 동의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요. 저희 책에도 나와 있죠. 다음 차에서 한번 자세히 볼 겁니다. 이런 이용 동의서에 체크를 함으로써 고객의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획득을 하려고 해야겠죠. 고객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정보를 획득한다? 그건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획득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선생님이. 뭐냐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 4번. 당초 수집한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이후에는 당초 수집한 목적 이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개인정보를 수집해 놓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단계는 수집한 정보는 당연히 잘 관리하는데 어떻게 적법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무슨 법에 의거해서? 그렇죠. 오늘 학습의 주제였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행 5단계고요. 이 5단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행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번 시간 공부를 잘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출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느 시점에 유출이 됐냐, 그리고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자의 연락처 등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출 사실에 대해서 각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 이외에도요, 은행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매뉴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크다. 규모가 크다. 즉 1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는 것과 더불어서 5일 이내에 정부 기관, 여기서 얘기하는 행정자치부, 인터넷진흥원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수행 팁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5단계를 수행할 때 여러분은 고객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을 요구할 때 각 항목을 미리 체크해서 서명만 받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업무 수행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은행원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럴 때 개인정보 동의서에다가 미리 은행 입장에서 체크를 해놓고 여기에 사인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이란 얘기죠. 이 온전히 모든 것들을 누가 해야 된다? 고객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사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런 내용이 수행 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과 공부한 제1차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주요 이해 사항이었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과 약 한 30분에 걸쳐서 선생님 손과 목소리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러면은 수업이 이제 끝났으니까 실제 얼마큼 학습을 잘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요는 이렇죠. 첫 번째,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제정 배경을 함께 알고 있어야만 얼마큼 중요한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우리는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용어였죠.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개인정보, 두 번째 정보의 처리, 세 번째는 정보의 주체, 네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자,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각각 어떠한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학습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개인정보의 종류에는 크게 15가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거를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중요한 개인정보를 띄워놨죠. 이렇게 봤을 때 저 정보는 저거였지, 이 정보는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면은 이번 시에 학습을 잘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정보에는 15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정보, 그리고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그리고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그리고 신용정보, 고용정보, 의료정보, 그리고 조직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정말 중요한 개인정보로 취급이 되어서요. 실제 현장에서는 잘 관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정보의 보호 원칙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압축해서 간단히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1번,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처리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됩니다. 무조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개인정보를 쓸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그리고 적법하게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입니다. 개인정보를 당연히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겠고요. 4번,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가 아닌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하면서 고객이 요청했을 때에는 그걸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열람 청구권 등과 같이 정보 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개인정보를 우리가 수집하고 이용한다고 해서
그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최소한으로 수집을 해야 되고요. 적법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 즉 그 사람 정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도록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면 꼭 익명 처리를 해서 관리, 이용, 수집,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고객 정보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은행원을 예를 들자면 이런 5단계에 걸쳐서 고객 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가능사항을 확인해야 되고요. 2번,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할 때는 누구의 동의? 그렇죠.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서면상으로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서 가름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획득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당초 수집한 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수집한 정보는 적법하게 관리한다. 이것이 고객정보 관리 업무 수행하기에 5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고객정보 관리하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차시를 공부해봤고요.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견디고 참고 이해하면서 열심히 공부한다면 분명히 좋은 시절이 다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1차시 공부한다고 굉장히 고생 많았고요. 2차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